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창린입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저희 화요일 야인시대팀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여러분 종목 고민 많은 시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종목들의 업종 쏠림이 좀 발생하게 되면서 특히나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시장 단위로 봤을 때는 좀 포모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궁금증 지금 야인시대 통해서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2025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맞아요. 오늘 시장을 보고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네. 자, 우선 상반기가 마무리될 때, 그러니까 지난주 장세의 끝을 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는 지난주 초반과 후반은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는 국면 속에서 매크로들은 좀 정상화가 됐고, 와중에 우리 시장은 사실 전쟁 노이즈와는 별개로 좀 오히려 잘 갔던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는 실제로는 모든 종목들이 잘 갔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형태가 좀 필요했고, 시장의 형태가 바뀌는 구조, 주도주군이 조금은 바뀌어 나가는 구조가 발생할 때에는 언제나 그렇듯 조정세가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조정장이 지난주 후반부부터 좀 발생했다라면, 오늘은 조금 특이했어요. 지수 입장에서 보면은 장 초반에 좀 세게 샀다가 오후장으로 가면서 쭉쭉쭉 차익 실현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가져왔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금리에 대한 키워드들이에요. 아무래도 7월 9월 FOMC가 이렇게 남았는데, 가능성으로 본다면 지금 시장은 9월에 베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특히나 연준 인사들별로 발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해야 한다, 더 빠르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같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와중에 덧붙여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파월 의장한테 욕 빼고는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변화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키워드 자체가 전쟁이라든지 시정학적 리스크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다음 주면 어느 정도 정해질 법한 내용들이 또 있죠. 관세 유예가 4월 9일자로 해서 90일 유예가 됐기 때문에 7월 8일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예한 상호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물론 백악관 간에서는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하죠.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몇 개 국가 정도는 관세 협상이 진행될 것 같은데, 나머지 다수 국가들은 9월 노동절 정도까지는 봐야 끝낼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던지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없다 하면서 좀 백악관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측면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증시가 눈치를 보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장 단위로는 두 가지 키워드가 핵심인데, 첫 번째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실제로 최근에 국내 시장 보면은 저PBR 종목들 중에서 상법 개정 수혜에 속하는 종목들은 잘 갔는데, 실제로 성장 업종들은 많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지수 대비해서. 그럼 그렇다라면 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성장주들이 좀 더 강한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다음 주 안에 이제 결정이 되어야 할 지금까지 유예된 관세 노이즈를 다시 한번 유예할 것인지, 아니면 결정이 나올 것인지.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상교섭본부장의 의견을 보더라도 상호관세에 대한 유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진행될 중이나 같이 함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게 품목관세라는 이야기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품목관세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반도체 바이오였습니다. 그러면 이 품목관세 또한 노이즈가 같이 해소가 될 가능성도 염두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증시 레벨로 봐서는 유예로 가든지 또는 해결이 되든지 둘 다 증시 입장에서는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의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전체 레벨이 많이 올라온 만큼 시장 색깔이 한번 바뀌는 구조고, 바뀌는 구조 속에서 조정, 또 상승,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횡보로 가는 구조에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시장보다는, 그러니까 지수 레벨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섹터가 지금 시장에 알맞은가, 기다려도 되는가, 또는 더 사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얘를 팔고 수익 실현해야 되는가를
관찰해야 되는 이런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을 보고서 최근에 느낀 건 뭐냐면은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신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뭐 대통령 공약 사항을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를 계속 천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 정부에서 계속 갔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상법 개정하고 그 다음에 상장 절차라든지 그런 건지 아니면 상장 폐지 절차를 뭐 빠르게 약간 개선하는 측면이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지금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는 완전히 뭐 하늘과 땅 차이 또는 뭐 천국과 지옥 같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장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 소부장들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소외를 당하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삼각편대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지주사 그리고 또 원전, 조선, 방산 그리고 화장품, 피부 의료기기 그리고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엔터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정부가 그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만 강조하지 마시고 코스닥 시장도 활성화시키고 뭔가 클린하게 그 시장 그 기업의 가치가 또는 또 저평가, 고평가 또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되고 그리고 코스닥 그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 그 있다가 뭐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뭔가 덩치가 커지면은 다 코스닥 종목들이 코스피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아이테오젠도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과거에 2차 전지 분위기가 좋았을 때 에코프로비엠도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봤을 적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로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이 개인 투자자들 소외당하는 시장, 코스닥 시장이 패신당하는 시장 이런 시장이 조금 빠르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단기간에 코스닥 시장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패싱을 당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우리는 뭐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아무리 뭐 약세를 보이고 주가가 안 움직여도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수가 꺾이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안 좋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도주 논리라든지 아니면 이건 뭐 치킨 게임이 굉장히 강하게 존재하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이 보유하신 분들 손실폭이 어느 정도 났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시장 주도주 쪽으로 약간 교체를 하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신청 주신 종목이고요. 리노공업 48,000원에 10%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리노공업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최근에 제가 3월부터 해서 반도체에 관련 종목들 중에 데이터가 잘 올라오고 있는 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중에 선두에 있었던 게 리노공업이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코멘트들을 제 공방에서도 참 많이 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제가 판단했냐 하면 실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리노공업의 이 테스트 소켓, 테스트 핀 같은 경우는 ASP 판가가 잘 안 올라가요. 실제로 업황이 엄청 좋더라도 그러니까 수요가 정말 뒤집어지지 않는 한은 판가가 잘 안 바뀌는 구조인데 판가가 바뀌고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AP의 고도화예요.
여러분은 이제 AP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최근에도 고도화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업데이트 주기 그리고 실제로 업그레이드하는 주기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노의 테스트 같은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지점이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리노공업이 SK 하이닉스와 함께 선발대로서 쭉쭉쭉 상승하는 좋은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상당히 좋다. 지금은 좋은 전략이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싸게 산 게 전혀 아니죠. 지금 제가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다 올라와서 사신 거예요. 그죠? 이거 밑에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자 보면은 밑에서 누워 있을 때는 여기는 이제 안 샀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다 올라가서 지금 고가 횡보할 때 산 다음에 목표가 언제로 볼까? 요로 가면 뭐가 있냐? 리노공업에 이제 지금 숫자 찍히는 것들을 보면서 가야 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번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 전 리노공업 조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수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매월 제 유튜브에서 해드리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좀 고도화된 투자자들은. 그렇다라면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7월 한 20일부터 해서 어닝 시즌이 돌입됩니다. 2분기 실적이 쭉쭉쭉 발표가 될 텐데 저는 그 시즌까지만 들고 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왜 그 이후까지 안 되냐? 왜냐면 일단 실적 시즌 이후에 변곡이 나와서 차익이 한번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 평단이 이 밑에 잡혀 있다. 35,000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좀 흔들려도 다시 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신청자분 같은 경우는 평단 자체가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려가지고 차익 한번 나오면은 내가 지금까지 들고 갔던 수익을 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느니 변곡일 때 한번 팔고 내려와서 다시 잡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건 리노공업 같이 데이터가 막 좋은 애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 시장에. 근데 출발 안 한 애들을 잡는 걸 노력하셔야지 다 올라가서 이제 남들도 다 좋다고 할 때 사는 거는 불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지금 오늘자로 6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전처럼 리노공업이라든지 ISC라든지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만 데이터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지금 소재 기업들도 굉장히 좋아진 애들 많고 근데도 주가 아직 많이 안 간 애들 많거든요. 그쪽으로 눈을 좀 많이 돌려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그때 파는 거지 또 올라간 다음에 남들 다 좋다고 할 때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간으로 드릴게요. 가격으로 안 드리고 이제 7월 20일까지만 홀딩으로 보자. 왜냐하면 그 전에 실적 기대감으로 좀 더 상방 랠리가 좀 지속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냥 기간으로 보면 한 20일 끌고 가는 거니까 거래일수로 보면은 한 14, 15 거래일 정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충분히 홀딩해서 수익 극대화 가능하지 않을까 의견 드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 24 5만 원에 10% 매수를 하셨는데요. 카페 24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상거래 인터넷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작년에 그 2024년도 그 유튜브하고 협력해가지고 크리에이터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판매자 전용 스토어를 개설해가지고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실적도 지난해 4분기, 2024년도 4분기 진짜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올해 2025년도 1분기 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약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또 급락을 맞았거든요. 실적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작년 4분기, 2024년도 4분기 매출액이 848억 원에 영업이익이 150억 원. 지금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봤을 때 매출액은 보통 적었을 때가 650억 원, 4분기 작년에 많았을 때가 848억 원. 매출액은 한 200억 정도 좀 증가가 되는데 이익이 33억에서 69억, 67억, 4분기 150억 원. 이익률도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7%까지 진짜 완전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1분기 딱 발표하니까 매출액이 지난해 1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지난해는 654억인데 올해 1분기는 712억 원.
근데 이익 자체가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한 60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도 지난해 1분기 33억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잘 나온 건데 시장에서는 눈높이가 굉장히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맞았거든요.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면은 진짜 지난해 4분기에 그 매출의 영업이익률 한 17% 정도 되는 정도의 그런 이익이 나온다. 아니면은 한 10% 이상, 뭐 15%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강력하게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7월 1일이니까 한 8월 15일 정도의 그 8월 10일부터 한 15일 정도 실적 발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좀 증폭되기 때문에 주가가 강력하게 못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트상 마치 쪽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해 일단 실적이 좋을 거가 4분기 실적이 좋을 거가 예상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69,7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66,000원대, 7,000원대에서 두 번의 고점을 형성하고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부터 쭉 미끄러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아직까지 뭐 1분기 실적만 미스를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실적만 미스를 했지 아직까지 성장성에 대해서 그렇게 의구심을 갖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이 요 정도짜리에서 형성이 된 거거든요. 여기가 한 45,000원 정도. 그랬다가 대반등 일어났다가 다시 빠졌는데 시전인이 매수 가격이 그 높지 않으니까 5만 원 정도 되니까 일단은 55,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고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8월 15일 이후에 아마 다시 재매수 타임을 노려서 공략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55,000원까지 1차 목표가 잡아드리고 반등 시 비중 축소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D&D 파마텍 118,300원에 10% 이 종목 수익 실현하고 빠지길 기다렸다가 어제 종가에 다시 잡았습니다. 이제 바이오가 갈까요?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질문이 좀 이상하죠? D&D 파마텍은 지금 이미 갔어요. 다른 바이오 안 갈 때. 네, 그래서 바이오 더 갈까요? 형태는 아마 알맞지 않을 겁니다. 이미 슈팅이 나온 구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다른 바이오들은 못 갈 때 D&D 파마텍은 이렇게 잘 갔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뉴스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 들으시는 게 경구용 비만 치료제. 네. 그리고 방감기 타겟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기술에 대해서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지금 3상 성공한 게 일라이릴리가 3상 성공했습니다. 곧 있으면 양산화하고 상용화 진행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D&D 파마과 결이 반대되는 약물에 대해서 성공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큰 틀에서 보시면 되는데 펩타이드 계열이 있고 비펩타이드 저분자 계열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강점이 있고 뭐가 약점이냐 제가 설명 쭉 드릴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보게 되면 안전성에 있어서는 펩타이드 계열이 훨씬 유리해요. 근데 뭐 대량 생산했을 때 원가율이 높고 뭐 이런 약점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저분자 계열 말고 그러니까 비펩타이드 말고 펩타이드 계열의 상용화를 모든 기업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요. 일라이릴리는 펩타이드 계열로 성공을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비펩타이드로만 삼상이 된 거고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 있죠. 많은 빅파마 기업들이 펩타이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임상 실패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상 실패가 왜 나오냐면 위를 통과를 못해요. 경구용은 먹는 약입니다. 소화가 돼야 우리 몸에서 비만 치료제의 효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소화를 하려면 당연히 소화 기관들을 거쳐야 되는데 위를 통과하지 못해요. 펩타이드 계열의 약물들이. 그래서 위산에 다 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고 수많은 빅파마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중에 가시권 내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펩타이드 계열의 기업이 메세라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메세라라는 기업이 그러면 얘네는 무슨 약물을 잘 만들었길래 위를 통과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위를 통과해주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이 D&D 파마텍의 오랄링크 기술이에요. 그래서 메세라라는 기업의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을 진행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D&D 파마텍이 최근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화두에 오를 때마다 좋은 상승 퍼포먼스를 꾸준히 보여준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아직 임상 단계예요. 그리고 수많은 트라이들이 더 있어야 되고, 여기서 뭐 중간 노이즈라고 하면 메세라가 매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너무 멀리 봐야 되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미 퍼포먼스 값이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노출된 값을 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 나왔던 게 이게 매치 데이터 나온 건데, 매치 데이터 이후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1월, 12월 가야 돼야 다음 데이터 나오는데, 바이오는 임상을 성공하고 상업화하는 기업들이야 매출 단위로 보면서 평가를 하지만, 임상 중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 단위 평가를 할 수가 없죠.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 우리 데이터 이렇게 좋아요라는 걸 보고 주가 퍼포먼스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D&D 파마텍은 이제는 나올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대신 하반기에 중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볼 수는 있겠으나, 저는 지금과 같은 변동성의 구간, 좋은 재료 붙었고 고가 놀이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한번 챙기고 나오고, 그 다음 보면은 주식이 이제 재료 없다 보면 옆으로 눕잖아요. 누울 때 다시 사는 전략이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위로 한번 튈 겁니다. 근데 이거 14만 원 맥시멈 보셔야 돼요. 이거 고가 넘어가는 거 보시면은 멀리 보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잘 사셨어요. 이거 단기 거래하기에 아주 좋은 타점입니다. 잘 사셨고, 14만 원 정도 레벨까지만 홀딩한다. 다른 말로 하면 14만 원까지 풀홀딩이 아니고 분할로 익절하면서 최종 목표가를 14만 원 보는 겁니다. 단기 거래 위주로 보시기에 지금 아주 적당한 거지, 얘를 지금부터 그럼 다시 끌고 가야지로 보면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 얘 지금 시총 1조 넘어요. 여러분,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 중에 시총 1조 넘는 기업들 찾아보세요. 다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근데 D&D 파마텍은 모멘텀이 좋지만 그 정도 레벨 유지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총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바디오 종목들 지금 밑에서 누워있는 애들 많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오면 바이오 종목들 또다시 춤추는 시간들이 도래될 거예요. 그럼 그때를 위해서 저는 밑에 있는 애들 잡아두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D&D 파마텍은 짧게 수익 실현하고 넘어가자 정도로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장비주 테크잉 58,500원에 비중 60% 매수를 하신 분이 상담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그 테크잉 같은 경우도 코스닥 종목이고 반도체 소부장이고 HBM 큐브 프로브를 생산하는 그런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가지고 일단 삼성전자 그 품질 인증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지금 품질 인증, 퀄리티 테스트 진행 중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원래 그 품질 인증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고 일단은 봤는데, 오늘도 얘가 테크잉 기업 그 관계자하고 일단은 전화를 해봤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SK 하이닉스 측에서 고객사 측에서 일단은 약간 구조 변경 관련돼서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퀄리티 테스트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증권사 애널리스트하고 또 통화를 해봤어요. 제가 해보고 아마 여름 휴가철 지나고 나서 아마 미팅을 한번 가질 건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그 SK 하이닉스가 HBM3 12단이 지금 주력으로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BM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테크잉의 큐브 프루브가 전수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HBM의 전수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면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공매도 잔고가 제일 많고, 지금 한미반도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아마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테크잉이 공매도 잔고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테크잉하고 같이 이제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이 뭐가 있냐면은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유니테스트가 6월 초에 급등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때가 6월 5일인데 이 당시 때 그 SK 하이닉스 향후를 해가지고 지금 퀄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버닌 테스트라는 그런 장비가 지금 최종 퀄 테스트 통과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온 게 있으면서 이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DI라는 종목이
지금 HBM 관련된 그런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역시나 주목받는 기업이고요. 과거에는 HBM 장비가 그 한미 본딩 장비 그리고 또 PSK 니스, 니플로하고 디스컴 장비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은 테크잉,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 DI 이런 기업들이 HBM 관련해서 아마 주목을 받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왜 주가가 못 가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죠. 콜 테스트 통과가 지금 뭐 6월 달에는 정도면 나왔어야 되는데 5월 말에도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지연이 되고 수급 자체가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못 가는데요. 저는 뭐 공매도가 많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주가의 상승을 저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나이는 좀 어려 보여도 보기에는 주식시장에서 매매만 한 35년 했고요. 그리고 기업 탐방만 한 15년 이상 다녔고 그리고 또 이런 전문가 생활도 한 거의 뭐 20년 이상 했는데 겪어보니까 그거예요. 결국은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서 못 믿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퀄테스트 통과했죠. 종이 호랑이지만은 삼성전자 퀄테스트 통과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지금 퀄테스트 제품 인증 진행되고 있는데,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약간 업데이트돼서 그 퀄테스트들이 진행한다는 얘기는 퀄테스트를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은 굳이 변경하면서까지 하겠습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은 7월 달, 늦어도 8월 달 중에 아마 그 SK 하이닉스 향으로 퀄테스트 좋은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7월 한 중순 정도부터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퀄테스트 아마 장비, 일단은 입고시키고 퀄테스트들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8월 달에 나올지 아니면 7월 때 나올지 나오게 되면은 공매도 잔고가 많기 때문에 한 방에 제가 봤을 때 1차 그런 반등 목표치는 어디냐면은 일단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는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뭐 비중도 많고 그리고 또 매수가도 58,500원 높으시니까 약간 4만 5천 원 부근에서는 매수매도 약간 손실이 났어도 매매를 병행하면서 1차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2차 5만 원까지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공매도가 그리고 불확실성이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없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32,000원에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네요. 카카오뱅크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죠. 그리고 이 뜨거운 와중에, 이 가격 자체가 아무래도 변동폭이 굉장히 큰 구간이다 보니까 좀 빠지면 잡아야지 해서 빠졌을 때 좀 잡으신 것 같은데도 좀 물려있는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같이 드려볼게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저는 이 한방 지금 세게 조정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서클이 밀리면서 세게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 토대로 국내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 비롯해서 오늘은 좀 올라갔지만 다날이라든지 작은 기업들도 좀 많이 눌렸다가 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이 한방으로 끝나는 구조가 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거예요. 저는 빠르면 이번 주 중, 빠르면 내일부터가 되겠죠.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면 다음 주 초반부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웬만하면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고, 또 하나의 추세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미국 스테이블 코인에 국한된다라고 봅니다. 국내 주식들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열풍이 불고, 국내에서 저도 정책화하겠다고 하고, 한국은행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정책 당국에서도 CBDC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 정책 중에는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런 의견들을 냈고 실제로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같이 불어일으켜진다라고 봐요. 지속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글로벌과 우리는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결국 시장성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모멘텀 불러일으켜질 때 랠리 나올 건데 매도 무조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가격 전략 드리자라면은 사실 전 좀 아쉬운 게 지금 비중 너무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더 사라고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더 사면 40% 되죠. 그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비중으로만 대응하시되 이거 다시 튀게 되면 이 35,000원 레벨부터 매도 잡으면서 위로 보세요. 네. 3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고 그 위로부터는 팔면서 보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 만약에 신고가 레벨로 가면 그 이후에 또 눌렸을 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색이 좀 진하게 들어가 있고 변동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대금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유동성이 풍부한 섹터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지속성은 당연히 물음표니까 완전히 끌고 가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홀딩 전략보다는 대응을 하면서 챙기면서 가는 전략으로 보자. 가격 전략은 35,000원부터 매도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7천, 현재가는 7,000원인데 시청자님분께서는 5,800원에 10% 매수를 하셨는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 하나투자증권은 뭐 증권사이면서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인 어피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상화폐의 강세를 보일 적에 같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요. 하나투자증권은.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NFT 프리마켓 시장이 생기면서 그리고 또 지금 주식시장이 그 코스피지수도 올라가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시총이 높아지면서 지금 거래소 수수료도 굉장히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전체적으로 좋거든요. 그런데 약간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중소형 증권사로서 다른 증권사 대비했을 때 일단은 뭐 그래도 수익 증가폭이 좀 적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상향하는 실적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지기 때문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작년 1분기 매출액이 986억 원인데 올해는 1분기가 122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 1분기가 260억 원인데 올해는 470억 원. 뭐 매출액은 뭐 약간 한 20% 이상 증가됐는데 영업이익은 한 70-80% 증가될 정도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도 안정화됐고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또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업비트하고 네이버 페이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거는 사업에 그런 협력을 하겠다 이런 뉴스도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급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설명드려보면은 야, 진짜 증권주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단기간에 2달 만에 3,500원에서 7,000원이까지 100%가 올라오는 이 시장에서 제가 어제도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제가 당분간 2차전지 종목들 조금 약간 반등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쪽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뭐 대기업들, LG화학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뭐 에코엠 드림, 첨보 이런 기업들이 계속 뭐 투자를 계속 하다가 공장을 건립하다가 약간 지체되고 있고, 그리고 당분간 뭐 테슬라도 그렇고 소재 가격도 2차전지 소재 가격도 그렇고 안 좋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유튜브 방송을 했더니 바로 태클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모 기업은 뭐 공장 다 건립했고 잘 가동되고 있고 수주도 좀 받았는데 너 왜 그따위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제가 2차전지 올라간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빠진다 그래서 2차전지가 빠진다면 그것도 아이러니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논리에 맞게 주가는 상승하고 하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요번에 7,400원 일단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7,000원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7,400원이라는 주가는 바로 2022년도 정도의 그런 고점의 주가고요. 여기고 요거를 살짝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가 고점이 8,200원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김에 한번 뭐 매수가가 낮으시니까 한 7,500원에서 8,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그리고 7,500원, 8,000원 정도에서는 절반이라도 차익 시연을 하시고
익절 가격은 한 6,500원 정도 잡아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14,9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목표가를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일단 지금 최근에 호텔 레저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비자가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덕분에 이제 호텔 산업이라든지 또 파라다이스라면 이야기 나오면 항상 같이 가는 애들이 있죠.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레저 산업들이 같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이번에 2분기부터 매출 턴어라운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잘 잡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참고로 얘네들은 트레이딩하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왜? 시장 수급이 별로 없어요.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변동성은 별로 안 큽니다.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애예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구나 할 때 잡고 올라가면 쭉 기다리는 이런 구조로 놓는 게 유리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호텔 레저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업종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별로 안 잡히니까. 근데 지금 신청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좀 끌고 가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토대로 좀 이야기 드리자라면 평단이 아쉬워요, 저는. 자, 보세요. 이게 여기서 9,000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안 사다가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사신 것 같은데 이게 아쉽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빨리 볼수록 좋습니다. 그럼 지금 너무 늦었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 월봉 보면요. 아직도 많이 누워있는 구조입니다. 얘네가 업황 턴어라운드가 아주 세게 나와서 증시의 주가의 퍼포먼스가 좀 세게 바뀌어주는 구조로 이해를 한다라면 아직은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는 어느 정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그대로 같이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관광객 숫자 자체가 캐파 자체가 증가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1차원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단체 관광에 대한 수요가 2분기부터는 숫자화로 찍혀서 좋은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그 이후 값부터는 성장이거든요. 성장이라는 거는 내가 더 많은 호텔을 또 보유하려고 하는가, 매출 성장을 일으키려고 캐파를 더 키울 것인가가 있고 또 하나는 관광객이 그만큼 많아야 되는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게 다 충족이 되는 구조예요. 저는 그래서 얘는 좀 아예 위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가격으로 보면 자, 이 위에 안 나오네요. 자, 좀 늘려봅시다. 저는 2만원 구간까지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물론 중간 등락이 있을 겁니다. 중간 등락이라고 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이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있는 비중 정도 내가 이거 한 중장기 보겠다. 이런 판단 하시고 그냥 보면은 한 22만원 정도 레벨까지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7월, 8월, 9월 3분기 타겟으로 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추가 모멘텀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이거 한번 좀 기다려보세요. 그럼 재료 발현되면은 파라다이스는 또 우선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라면 2만원 정도 목표가 두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정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글과 컴퓨터 34,500원에 5%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 많이 안 사셔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한글과 컴퓨터는 최근에 AI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또 TV 방송을 보다 보면은 한글과 컴퓨터의 그런 TV CF 광고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약간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기업이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하나그룹이거든요. 하나그룹.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오션, 이런 그런 굵직한 기업들, 그런 방산하고, 그리고 또 조선하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서, 지금 최근에 현대차 그룹을 능가할 정도로 지금 시총이 높아져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그런 기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지금 AI 사업을 확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대응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실적 자체도 보게 되면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봤을 때 매출액도 꾸준하게 증가되고 이익도 증가되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증가되니까 아주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하셨고 비중도 적으니까
아마 보고 있다가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이 34,500원인데 지금 20일 이평선, 20일 동안의 주가 평균선 지금 지지하면서 거래량 싹 그냥 감소되면서 지금 뭔가 지금 반등을 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만 보지 마시고 소이트룩스하고요. 소이트룩스하고 그 다음에 소이트룩스하고 또 하나 봐야 될 종목이 소이트룩스 그리고 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약간 대장주 역할을 하거든요. 요 같이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약간 답답하긴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하셨고 지금 이것도 역시나 한국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시장 종목이냐면은 코스닥 시장 종목이에요.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이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코스닥 거의 패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34,000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른 그런 소이트룩스라든지 아니면은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뭔가 고점을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 목표 주가는 얼마까지 보면 되냐면은 목표 주가는 38,000원이요. 요거 돌파하는지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뉴로메카 36,500원에 30%, 장기, 중기, 중장기 대응 부탁드립니다. 자금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현금 비중이 없는 상태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로봇주에 대해서는 제가 보편적으로 드리는 의견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뭐냐면, 로봇주를 중장기 투자하실 거면, 연계되어진 기업을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려요. 로봇 산업은 지금 돈 벌고 있는 기업은 사실 거의 없죠. 다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돈 쓰는 산업이에요, 아직도. 저는 이게, 사실 가시권 안으로 본다라고 해도 27년, 8년까지는 돈 쓰는 산업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돈 벌어와 줄 때까지 누군가가 수혈을 해줘야 됩니다. 돈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로봇주들마다 지금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로봇주들 중에서 자금력이 누군가 뒤에서 수혈을 해줄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상 삼성 로보틱스죠. 이 뉴로메카와의 차이가 명확히 그려지죠. 고가를 만들고 쭉 조정받고 있는 뉴로메카와 반대로 계속 우상향이 나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우리가 휴대폰 시장을 보면요. 휴대폰 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휴대폰 제조사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휴대폰 제조사들 몇 개 있죠? 몇 개 없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가도 대표적으로 삼성과 애플밖에 없듯이, 물론 추가적으로 있긴 있지만 점유가 거의 없으니까요. 저는 로봇도 그런 산업의 일종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뭐 협동용 로봇도 있고, 로봇의 용도마다 각각 개발하고 있는 형태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사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싸움으로 갈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구조가 잡혀있는 산업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승자 독식의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이 승자 독식이라는 얘기 들으면 조금 서글퍼지는 게 국내 로봇사들 전체의 기술력을 보게 되면 사실은 중국이나 미국에 대비해서 비교할 바가 아직 안 됩니다.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승자 독식에도 좀 불리한데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승자 독식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살아남을 거냐? 누가 이 산업을 차지할 거냐? 그래서 제가 요즘 로봇주는 삼성에서 자금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이제 LG에서 투자하고 있는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 있죠. 이 정도가 저는 가시권 안에 있다라고 보고 여기서 투자의 메리트를 보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는 거는 좋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적자 생존이 될 거고 승자 독식이 될 거니까. 근데 그 이외의 종목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가는 건 뭐냐면 이제 운에 기대는 게 돼버립니다. 사실 뉴로메카는 당시에는 좋은 모멘텀이 굉장히 많았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이 되겠죠? 처음에 매수하셨던 가격이 이 정도 레벨이니까. 이때 되게 좋은 얘기가 많았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당시에 감속기 하는 기업이라든지 로봇 기업들한테는 다 좋은 얘기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똑같은 얘기하고 다녔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는 그다지 메리트 없어 보인다. 네. 이게 모멘텀만 붙어 있는 산업들의 특징이에요. 성장 산업들의 특징. 그래서 로봇주들이 앞으로도 이제 등락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렇다 한들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이 산업 중에 뭐가 살아남을까를 보면 내가 좀 물려도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어떤 산업이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그리고 신청자분한테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좀 구체화해서 얘기를 드리자라면 사실 지금 가격 전략은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보면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지금 36,000원 평단인데 이거 25,000원짜리가 27,000원, 8,000원 간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저는 이거 하반기까지만 기회를 주자라고 이야기 드려보고 싶어요. 뭐냐면 로봇주는 결국 성장 산업이고 코스닥의 중심이 된 지금 기업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로봇 모멘텀이 한 번 더 불러 일으켜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뿐 아니고 엔비디아도 있죠, 테슬라도 있죠, 글로벌 빅테크들도 로봇 투자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주요 키워드로서 증시에 수급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기대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등장했을 때는 유로메카가 대장일 리가 없습니다. 그건 좀 아쉽지만. 그래서 얘는 올라오면 반등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돈 많이 벌어야지 하실 거면 이거 팔고 다른 거 사셔야 돼요. 그래서 뷰 자체를 그래 내가 얘는 잘못 샀고 로봇주 안에서 얘가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니구나 인지하셨으니까 얘는 손실 줄이고 나오고 얘한테서 손실 본 거는 다른 좋은 애를 통해서 회복을 하자. 그걸로 돈 벌자로 뷰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안 가져가면 이것도 올라오면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아요. 유로메카를. 그러지 마시고 얘는 반등의 매도인 겁니다. 저는 가격으로 보면은 이 32,000원 정도 되는 구간 있죠. 그리고 3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게 폭으로 보면 별거 안 돼 보이지만 이 안에서 변동성이 많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구간 들어오면은 이 손실 줄이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꽤나 비중도 높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면 메인이 되는 로봇 섹터를 그게 아니시면 비중을 좀 나눠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좀 담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덴티움 76,600원에 10% 매수를 하셨는데요. 국내 최고의 그런 임플런트 관련된 회사가 오스템 임플런트, 그다음에 덴티움, 그리고 디오 이렇게 세 개 기업이 있습니다. 저도 왼쪽 어금니 하나를 덴티움 거로 지금 시술을 몇 년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덴티움이라든지 이 임플런트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덴티움이 이제 중국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미국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량으로 임플란트를 구매를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그런 정책, 가격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문제가 지금 불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전에는 또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그쪽도 이렇게 별로 안 좋고 그러면서 실적이 감소를 했거든요. 자, 보시면은 작년에 1분기 때 매출액이 827억 원, 올해 1분기 때는 768억 원. 매출액 줄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192억 원 1분기 때, 올해 영업이익은 96억 원. 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주가라는 거는 매출액이 분기마다 약간 편차는 있지만은 작년 동기 대비 또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연간 대비했을 때 뭔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면서 이익률이 증가되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오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매출액이 1분기 때 매출액이 350억 원, 올해 1분기 때 매출액 358억 원, 매출액이 거의 정체돼 있고 작년에 1분기 때 영업이익이 56억 원, 올해 1분기는 15억 원. 똑같아요. 주가가 지금 디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크게 못 가고 있고 또 덴티움 같은 경우도 역시나 못 가고 있잖아요. 2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중국 통제, 그 다음에 또 미국 관세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가 여기 지금 이동평균선 저항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항선이거든요. 요거. 그럼 목표 주가는 67,000원이에요. 내가 매수가가 76,600원인데 내가 67,500원대 요번에 7만 원 갔었고 거기서 본전에 팔거나 아니면 조금 마이너스 났을 때 파시는 게 좋아요.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긴 한데 약간 중대형주에 속하잖아요.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안 좋고 2분기 전망도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는 그냥 길게 하셔야지 뭐 앞으로 뭐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가야죠. 그러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덴티움은 좀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아쉽지만은 한 67,000원대 부근 반등이 오게 되면은 그냥 비중의 축소, 손절을 하시고 다른 그런 업황과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DI 16,000원에 10% 중장기로 보유해도 될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DI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매출 성장도 최근에 좋고, 또 하나는 지금 검사 장비단에서 이제 고성능 웨이퍼 검사 장비에서는 DI가 상당히 좋은 캐파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성능이 어디냐 보면은 딱 두 개로 압축시키시면 돼요. 첫 번째가 HBM입니다. 두 번째가 DDR5예요. 근데 지금 DDR4에서 5로 전환하는 물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판가가 올라가고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때 DI의 이제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겠지만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이런 구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실 2분기, 3분기, 4분기 그냥 쭉 끌고 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질문 잘 주셨어요. 가격도 잘 사셨어요. 이 정도면 나쁜 가격 아닙니다. 모아가기에 적당한 가격에 사셨고 비중도 10% 먼저 선발 때 끊으셨으니까 한 번 정도 더 빠지면 더 사야지 정도 뷰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얘는 사실 이제 반도체가 지금 하이닉스만 위로 먼저 쫙 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이닉스는 대장이에요, 대장. 대장이 앞에 탁 뚫어주면 그 밑에 반도체가 쭉쭉쭉 쫓아옵니다. 거기에 지금 오른팔 리노공업 같은 애들이 있고 왼팔에 한미반도체 같은 애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에 길을 뚫어놓으면 그 밑에 딴 애들이 또 막 쫓아오거든요. 참고로 밑에 딴 애들은 시총이 작다 보니까 가벼워요, 움직임이. 그냥 하루아침에 막 20%씩 올라갑니다. 하이닉스 하루아침에 막 상한가 가지 않죠. 근데 이런 DI 같은 종목들은 생각보다 상승을 그리기 시작하면 쭉쭉쭉 올라가는 구조를 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가격대에 잘 모아두면 DI 앞으로는 이 가격 못 볼 수도 있어요. 한 두세 달 지나보세요. 이거 16,000원이 내가 이거 16,000원에 봤었나? 못 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볼 종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지금 뭐 데이터상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주가가 지금 누워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막 급등하고 있는 거 꼭대기에 따라 사면은 맨날 잔소리 먼저 하고 시작하죠. 이렇게 하시면 주식 오래 못해요. 이런 얘기 먼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하기 유리한 방식이 뭐냐? 이런 겁니다. 데이터가 좋은데 주가가 누웠네? 밑으로 빠져주네? 이럴 때 내가 조금씩 사놓으면 시간 지나면 일을 하고 내가 살아가다 보면 자동으로 올라가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유리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저는 잘하셨다고 먼저 칭찬해드리고 싶고 이거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14,000원 레벨 깨지잖아요.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만 거의 시장 조정 나와야 되기 때문에 14,000원 레벨 깨지면 한 번 더 사야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기간 투자로 놓자. 그래서 얘는 연말까지 들고 갑시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야인시대 출연하거든요. 연말쯤 돼서 저한테 한번 다시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그 가격에 맞는 그때의 뷰에 맞는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말고 기간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LG화학 42만 원의 비중 20% 매수를 하셨는데요. 어제는 SK이노베이션, 오늘은 LG화학. 얘네들도 보면은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가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지금 82% 보유하고 있고요. PBR이 0.54배고 그 다음에 현재 시가총액이 16조 원 정도 되거든요. 상승해가지고.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70조니까 지분 82%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7, 8이 56조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만 따져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법 개정 저 PBI주 수혜주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얘만 올라온 게 아니라 LG 같은 종목도 지금 최근에 오늘 올라갔거든요. LG가 지주사 중에서 제일 무거운 종목인데 LG까지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장 자체, 수급 자체가 지금 시총이 크면서
저 PBR 주면서 뭔가 지주사 성격이 있는 그런 종목들 거기에 몰린 거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올라갔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서 어제 SK 이노베이션 뭐 3분기 실적 전망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상한가 보내버렸고 오늘은 또 LG화학 이 무거운 종목을 지금 9%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반등의 목표치는 어디냐면은 시청자님께서 매수 가격이 42만 원이잖아요. 근데 기업의 주가라는 거는 일단은 실적 전망이 좋고 지금 저 PBR이라든지 상품 개정 관련해서 모멘텀이 붙어서 올라가긴 하지만은 LG화학의 단기 목표가는 어디냐면은 27만 원 부근이요. 바로 직전 고점의 위치거든요. 현재 23만 원인데 이게 빨리 갈지 늦게 갈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워낙 그런 상법 개정 관련돼서 수혜가 되는 게 딱 못을 딱 박아놨어요. 저 PBR 그리고 자회사 그 지분 가치 대비했을 때 저평가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오늘도 뭐 HS 효성 상한가 가고 LS 또 9% 10% 뜨고 하나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또 SK 또 올라가고 또 코오롱 올라가고 막 이렇게 지금 지주사 성격의 종목들이 많이 가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주식회사 LG가 있지만은 LG화학도 LG그룹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모멘텀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27만 원대 부근 그리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만 하셨다가 27만 원 왔을 때 좀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비중을 축소할지를 결정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율촌화학 32,500원에 5% 추가 매수 시기와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율촌화학은 이제 대표적인 소재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자회로 소재부터 해서 전자회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라든지 과거 2차 전지도 했었고요. 2차 전지 사업은 거의 손 뗐죠. 게다가 이제 반도체도 영역이 있고 또 포장 사업의 매출 비중이 크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줄었었어요. 회복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과정이 꽤나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가도 그거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저가 뚫고 내리고 저가 뚫고 내리고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차트로만 딱 놓고 보면은 한 5년 동안 뭐 옆으로 좀 누웠네 정도 되지만 이거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포모 생겨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왜 내 건 안 가지? 이거 시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올라갔는데 왜 내 종목 안 가지? 제가 딱 예시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를 자, 코스닥 말고요 코스피 놓고 한번 봅시다. 자, 코스피까지 같이 놓고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 이거 그대로 느끼실 거예요. 최근 시장 분명히 시장은 2200대부터 이렇게까지 쭉 코스피가 잘 올라왔는데 왜 내가 들고 있는 율촌화학은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 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업황이 좋은 애들 중에서 차트를 보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고민하시는 거 보면 막 몇 년 동안 빠져 있어요. 막 업황도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싸다 하면서 이런 거 사야 된다 막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수익이 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은요 종목이 2,500개가 있어요. 이거 제가 가끔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내 포트폴리오 10개 안으로 압축시키는 작업입니다. 2,490개는 탈락이어야 돼요. 탈락. 안 사야 돼요. 제일 좋은 거 10개만 좋은 자리에서 좋은 종목을 좋은 업황 지니고 있는 애를 내 포트폴리오에 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율촌화학은 딱 봐도 2,490개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질문 자체가 더 사고 싶고 더 들고 가고 싶다 이런 의견 주시는 것 같은데 의견은 제가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율촌화학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지금 뭐 손실이 엄청 커지는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얘를 모아가야 할 이유가 딱히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업황을 비롯해도 그렇고 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유동성만 보더라도 지금 하루에 60억 나오거든요. 대금이. 이거 보면 거의 완전 소외주예요. 율촌화학 정도 시총 지니고 있는 애를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굳이 효율적이지 않은 전략에 시간에 대한 로스를 투자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으로 아예 갈아타셔서 거기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좋은 가격에 담아보는 형태로 보자. 이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촌화학은 제가 드리는 전략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코 15,1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미코 같은 경우는 지금 코미코 지분이라든지 미코 바이오메드 지분 갖고 있고요. 약간 지주사 성격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미코 같은 거는 반도체 그런 장비 업체고, 세정 관련된 코팅 관련된 장비 업체고,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약간 바이오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실적 양호하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분기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적 굉장히 양호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PBR이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2배, 지난해 기준으로 한 PBR이 2배고, 그 다음에 PR이 한 15배 정도, 그래서 뭐 저평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 가격이 15,100원인데,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이게 코스닥 기업에 속해 있는데 주가가 8,000원부터 1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13,400원 있으면은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코스닥에 속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여기서 지금 15,000원대에서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거래량도 그렇고 강력한 거래량도 분출되지 않고 돌파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의 목표치는 매수가 부근이 15,000원대. 거기서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5,000원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대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히든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 먼저 하고 출발할게요. 자, 참 오래됐습니다. 그죠? 제가 2월 말에 효성중공업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당시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다 보니까 좋은 데이터, 좋은 실적을 지니고 있고 성장성이 거의 정해져 있는 효성중공업조차도 주가가 누워 있었거든요. 그때가 어디였냐면 여기였습니다. 차트상. 굉장히 아쉬웠죠. 그때 제가 어떻게 이야기 드렸었냐면 이거 신고가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었어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랬죠. 당시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효성중공업 고가 찍고 이제 좀 누울 차례인가? 너무 많이 올라갔나?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때였는데 이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거 다시 신고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가 너무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사실 열고 보니까 6월 데이터까지 해서 대형 변압기는 계속 올타임 하이가 갱신되고 있는 구조죠. 다시 신고가 랠리가 쭉 나오는. 저는 얘 또 빠지면 또 기회 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얘네 데이터가 꺾일 때까지 계속 봐야 되는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의견 드리고 싶고, 저는 당연하겠지만 사실 이 가격까지 쭉 이제 홀딩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좀 더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지금 진입은 좀 부담스럽죠? 또 다른 조정, 이전에 있었던 조정값이 또 발생하는 구간이 올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보여도 고가에서 25%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정이 또 발생하는 형태를 기대하면서 없는 분들은 좀 기다려주시고, 들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목표가 105만 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주사 SK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오늘도 이제 상법 개정 수혜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지주사 종목들은 이제 없는 분들을 채우기는 얘도 이제 늦은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봐요. 이렇게 한 번씩 쉬어주는 구간 안에서 조정 타점을 잡아볼 수야 있겠습니다만 이거 다시 위로 쏘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없는 분들은 또 기다려야 되는 형태로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좋은 말 할 거라서 그래요. 지금 정부가 상법 개정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저는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증시가 거기에 부응을 하고 있죠. 게다가 상법 개정에 대해서 좀 부정 의견을 내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야당조차도 같이 지금 긍정으로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초당적 법안이 돼버렸고 아마 이제 이번 주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상법 개정 조금 뜯어봐야 되긴 합니다. 자사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같은 디테일한 전략들 그리고 지금 소득세법이랑 같이 개정하는데 배당 소득세는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지금 종합과세 되고 있는데 분류과세 해줄 것이냐 분류과세 한다면 얼만큼 들어갈 것이냐 이런 좀 세부적인 항목들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하게 다가올 것인데 저는 증시 입장에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상법 개정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보고요. SK처럼 자사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지주사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지만 주가 레벨상 수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음 가격 전략 드리고자 하고요. 다음 전략은 26만 원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조정 좀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같이 항상 코멘트 붙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달러로 비례해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좋아요. 시장성도 좋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국내 원화 기준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전혀 맞지 않아요. 네. 시장성 사실 엄청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 왜 가져왔냐? 스테이블 코인이 한 방에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은 전략입니다. 좋은 가격 메리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짧게 좀 모아보자로 의견을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일단 지니어스법이 상원 통과가 됐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지금 코인에 대해서 이 구체화된 법안들이 추가로 추진되어지는 것들도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7월 중순 정도부터 해서 추가 재료 붙을 일정들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한 방에 안 끝날 만한 이유가 또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런 지점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여기 끝이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법제화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제 신정부, 새 정부의 선발돼 있는 정책들이다 보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랬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전략화 그리고 투자에 대한 타점에 있어서는 좋은 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의 시점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넥스트레이드 움직임 보니까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아닌데 다른 종목들에서 좋은 모멘텀이 막 발생하고 있는 것까지 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예시 종목 만나보고 추가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온라인 결제사들, 다날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도 많고요. 또 보안 관련주들도 많고 SI 기업들도 많고요. 근데 다만 그 중에서 사실 핵심이 되는 거는 저는 발행할 수 있는 발행사가 가장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상 핵심이 되는 거지 중장기 투자로 핵심이 되는 아니다라고 먼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면 좋은 종목들 많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실제로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먼저 상표 출연도 했고요. 그 덧붙여서 카카오페이가 여전히 이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자마자 보여줬던 주가 퍼포먼스 또한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서클도 쉬어가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차익이 일부 나오다 보니까 고가 대비 좀 많은 조정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럴 때가 2차적인 상승이 나올 좋은 시점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부터 좀 짧게 모으고 대응하는 것으로 가격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5,000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매수를 진행하고 손절가는 6만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밑으로 모았는데 목표가 터치 안 하고 내려가면 얘는 모멘텀상 좋은 거지 중장기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 드린 게 아니잖아요. 밑에 손절가 오면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다만 위로 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판단은 하지만 만에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방에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 드린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 대표적인 예시를 보게 되면 다날이라든지 오늘 움직였던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반등 나왔던 LG CNS 같은 종목들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이야기 드려도 비슷한 종목인데 안 움직인 애들도 있죠.
네, 대표적으로 결제사들이나 보안 이제 스테이블코인 보안사들이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카카오페이를 이야기 드리지만 다른 애들 들고 가시는 분들, 왜 내 건 안 가져 하시는 분들 좀 더 기다려 볼 만하다 안 하다를 논한다라면 기다려봐도 되는 형태로 보시는 게 전 좋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횡보세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있는 애들 가운데 그동안 주도성 뛰는 애들 가운데서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보면 소비재가 좋았습니다.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같은 애들이 좋았는데 오늘 보게 되면 갑자기 지주사 올라오죠. 그러면 주도성 뛰고 있는 애들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첫 번째 산업재, 조선방산 원전이었고 소비재, 화장품, 피부미용, 네, 엔터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음반 매출이 크니까. 그리고 세 번째, 상법 개정, 지주사, 금융 같은 애들. 네 번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결국 이 안에서 돌 건데, 스테이블 코인에서 좀 더 나가게 되면 이제 AI주들이 같이 붙는 건데, 이 정도 범주에서 순환매가 또 돌 거예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 사실 저는 바로 좀 공략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지점을 좀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는 의견도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방송 네 번째 출연인데요. 첫 번째 종목이 DI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진 세미캠, 그리고 세 번째가 ISC인데, 일단 목표가는 다 터치가 안 됐지만은 코 밑에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고, 하나씩 보게 되면은 첫 번째 DI 화면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좀 올라가다가 되밀렸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 같으면은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수정을 해가지고 한 18,000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 보시면 되겠고요. 진짜 지금은 완전 코스닥 종목 패신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수급이 안 붙으니까. 그래서 DI 혹시 보유하신 분들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가 나셨어도 한 18,000원까지 1차적으로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목표가를 35,0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34,550원까지 갔다가 지금 32,350원이고 제가 아마 소개시켜드렸을 때가 31,000원 부근이었거든요. 한 10% 올라갔다가 또 되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동진세미캠도 35,000원 정도까지 일단 계속 보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ISC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화요일날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인데 거래소 시장에서는 지금 최고가가 63,200원인데 NST 프리마켓 시장에서는 66,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장 마감 시장에서는 뭐 67,000원도 찍었고 6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서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제가 이게 뭐 운이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타이밍도 좋다기보다는 기업 가치도 좀 잘 알고 운이 좋았다고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겠고요. 그래서 갑자기 급등하길래 제가 또 ISC 회사 지역 탐방도 다녀오고 또 주담하고도 잘 알기 때문에 뭔 일이 있나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뭐 유튜브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그런 그 무료방에서 제가 그랬어요. 65,000원대 이상에서 팔고 나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첫 번째 DI는 그냥 1루타 그냥 번트 되듯이 하나 살짝 올랐고 두 번째 동진세미캠은 한 2루타 정도 10% 이상 올라갔다 밀렸고 ISC는 한 방에 뭐 한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15%에서 18% 올라갔으니까 그거는 약간 3루타 약간 홈런 같은 3루타. 그리고 오늘은 이상하게 저랑 비슷하지 않아요, 뷰가? 저도 오늘 제가 시등 그 카드로 갖고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뭐 마땅히 지금 많이 오는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원래 지난주 같으면은 지주사 얘기를 했고 요번 주말에 또 상법 개정 관련해서 지주사 많이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탑픽을 한화로 얘기했거든요. 한화. 그리고 지주사 종목들 다 기업가치 분석해가지고 좋을 거다. 그리고 7월 신유망주다 하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유튜브 보신 분들 아마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가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 어쨌든 간에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서 유지할 목적을 위해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강행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 시켜서 발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국내 같은 경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은행권에서 발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카드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PG사 결제에 관련된 회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이익을 뭐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은행권이 됐던 카드사가 됐던 PG사가 됐던 아니면 가상화폐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 됐든지 간에 그냥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 가상화폐보다는 아마 좀 더 빠르게 아마 시장에 침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코인도 있잖아요. 솔라나라든지 이게 실생활에서 통용이 되는가요? 안 되거든요. 금처럼 그냥 모시고 있는 거죠. 그냥 암호화폐 지갑에다가.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상용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사업 플러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테마가 아닌 실질적인 성장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에 또 한국은행에서 이거 뭐 경고를 살짝 했는데 우려를 한 거지. 이거를 뭐 하지 않겠다. 뭐 스테이블 코인의 뭐 발행을 반대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같이 조정 시점에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봐도 좋겠다 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종목들을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시드카드에서 지금 최근에 강세를 보는 종목들이 한 6종목을 제가 좀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가 네이버고요. 네이버 페이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아마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겠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리고 은행권에서는 뭐 KB금융 그리고 결제 관련된 회사에서는 NHN, KCP하고 그다음에 KG 모빌리언스 이렇게 6종목 중에서 그냥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뭐 결제 사업, 전자결제 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업을 복합적인 사업을 하거든요.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사업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또 그런 회사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또 가상화폐를 또 코인원이라는 거기다가 가상화폐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시켰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으로 사업을 다각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져가지고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설명해 드리보면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작년 7월 달부터 뭐 주가의 상승 가락을 하면서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주가가 저점은 7,000원, 고점은 10,000원권에 있다가 이번에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주목을 받으면서 대량 거래가 분출되면서 6월 초부터 상승을 했다가 지금 15,000원대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12,000원대 내려왔는데 과연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분출된 그런 거래량이 다 빠져나갔을까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지금 그 사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이슈 같은 게 지금 다 소멸이 됐을까요?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도 아마 7월 중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완전한 그런 뭔가 액션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또 한 번씩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선정을 해봤고요.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그 다음에 목표 가격은 14,000원. 1차적으로 14,000원 제시를 하고요. 손절 가격은 1,500원.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해드렸던 히든카드 설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운용형님 또 오늘도 끝나고 바로 오늘은 안 하고요. 네. 약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언제? 예.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매주 어떻게 하냐면은 한 3번 정도 하거든요. 3번 네. 정도 하는데 네. 월요일 날 저녁 9시요. 그리고 또 여기 또 토마토 중공동 저기 고객분들은 네. 좀 약간 야행성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녁 때 9시, 10시, 11시 이때 제가 8시에도 해보고 막 해봤는데 네.
9시도 좀 약간 좀 이르고요. 네. 보통 9시와 10시에 또 많이들 이렇게 볼일 보시고 퇴근하시고 또 여유 있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야인 시대가 또 이 시간대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습관이 되셔서 그런지 그래서 월요일 날 9시 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저녁 9시 그리고 네. 매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8시나 또는 9시 이렇게 3번 하는데 참여하는 방법은 유튜브 방송 참여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토마토 투자자문 검색하셔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구독, 좋아요 누르는데 보면 더보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아마 토마토 투자자문 그런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또 좋은 인사이트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섹터 분석해 주시는 거 자료 저도 한번 봤는데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공개 방송도 진행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타이밍에 내일은 제가 수출 데이터 얘기하는 날이에요. 제가 수출 데이터 분석해서 얘기 드리는 날은 또 많은 분들이 와주시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7월에 저는 중요한 이벤트 가장 큰 재료가 될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저는 어닝이라고 봐요. 7월 한 20일부터 이제 8월 중순까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거의 주가가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성을 바로바로 띄워주는 시장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6월달 한 달 동안 나온 수출 데이터 분석해서 지금 자료 만들고 있고 내일 오후 4시에 김근우의 근본투자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에서 누가 뛰어난 애들이 될지 결정이 어느 정도는 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중요한 애들 이야기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내일 오후 4시에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공개 방송 여기까지 딱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딱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네. 우리는 약간 비주얼 팀 아닌가요? 네. 맞죠? 그죠? 네. 뭐 제가 좀 키가 좀 작아서 그런데 아유, 또 그거는 약간 네. 키높이 구두도 약간 커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원래는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했는데 네. 약간 편법을 써가지고 제가 약간 이렇게 단상을 높여가지고 좀 맞춰놨습니다. 아니, 저희만 알던 비밀이었는데. 아니 그래도 얘기는 상관없죠 뭐. 네. 정직한 방송. 그렇죠. 정직한 우리 그리고 화요일 팀. 화끈하고 그런 진실된 방송. 토마토 증권통 야인시대. 네, 좋습니다. 저희 화요일 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못 다드린 상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